안녕하세요. 책 읽는 소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따뜻한 차를 한 잔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들도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웅진 싱크빅에서 펴낸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라는 책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 위에다가 제가 태그를 달아 놓을게요.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들으시면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자세한 리뷰를 해두었고요. 오늘은 이 책의 두 번째 에피소드니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책은 중국의 심리상담 플랫폼인 레몬심리라는 플랫폼에서 심리상담에 답변으로 달린 글 중에 좋은 글들을 모아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사람 심리와 본능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어서 저처럼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읽으면서 많은 공감이 되는 책이었어요. 그럼 바로 책 내용으로 같이 들어가 볼게요. 들어보시고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막말하는 사람들의 흔한 착각. 친척 어른 중에 제멋대로 감정을 표출하는 자신의 성격을 시원시원하고 솔직하다고 자부하는 분이 있었다. 그 어른을 만나면서 깨달았다. 사람은 남의 성격에는 몹시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의 성격에는 굉장히 관대하다는 것을 말이다. 우리는 자신의 태도에 한없이 너그러워진다. 버릇없고 방탕하게 살면서 스스로를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건 약과인 편이다. 식당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갑질하면서 착하게 굴면 호구가 되는 세상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인간도 봤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주위 사람들을 하나 둘씩 떠나보낸다.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는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상처가 덧날수록 관계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어려서부터 거침없는 입담을 자랑하던 Y는 입만 열었다 하면 막말을 쏟아냈다. 누구든 실수로 Y의 심기를 건드렸다면 그의 날선 분노를 피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았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할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성격에 대해 고민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대표하는 개성이라고 생각했고 독설가라는 남들의 평가를 은근히 즐겼다. 그러다 갑자기 Y에게도 고민이 생겼다. 그의 가시돋친 말에 견디지 못한 아들이 버럭 대든 것이다. 나한테 매일 욕만 하고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아빠는 사소한 일에도 엄마를 가만두지 않잖아. 나도 더 이상 아빠가 욕하는 걸 듣고 싶지 않아. 그 뒤로 지금까지 부자 사이의 냉전은 끝나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Y가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는 점이었다. Y의 문제는 할 말을 속에 쌓아두지 않고 표출하는 일이 솔직하다고 믿는 점이었다. 하지만 솔직하다는 평가는 지나치게 긍정적인 해석일 뿐 그는 언어폭력을 남발하는 가해자였다. 과격한 언어로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고 스스로를 상대보다 우월하다고 느꼈다. 이런 사람은 남의 기분을 절대 고려하지 못하고 자신의 비난이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침없이 말하는 태도가 긍정적으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정말 애정에서 비롯된 마음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 굳이 막말을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보통은 날카로운 독설을 쏟아내는 자신에게 심취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남에게 애정을 보여주지 않는다.
일침을 놓는데 골몰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주자. 평소에 남의 기분을 먼저 고려하는 습관이 들지 않았다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럴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바람에 좋지 않은 결과를 이끌었던 경험을 떠올려보자.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나의 성격이 누군가에게는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자.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는 솔직한 나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변명이 될 수 없다. 실망을 잘 다뤄야 인간관계가 힘들지 않다. 실망이 두려워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기대감을 억누른 적이 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적이 아주 많다. 시험 점수가 잘 나오리라 기대하지 않으려고 애썼고, 소개팅에 나가기 전날 괜찮은 상대가 나오면 좋겠다는 기대를 억지로 끌어내렸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니까. 나의 실망감만 관리하며 살았던 것은 아니다. 남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했다. 어릴 때는 너한테 실망했어 라는 말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했다. 이런 말을 나만 힘들어했던 것은 아닌 듯하다.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좋아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산 친구도 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실망감을 두려워하는 걸까? 실망은 힘이 크다. 물론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사람은 실망감에 몹시 좌절한다. 우리를 진짜 괴롭히는 감정은 아마 막연한 슬픔이 아니라 확실한 실망감일 것이다. 슬픈 감정은 기분 전환으로 한결 나아지기도 하지만 큰 실망감은 다르다. 실망감은 우리를 공허하고 아득한 상황에 몰아넣는다. 실망한 사람은 무력함을 느낀다. 관계에서 느끼는 실망감은 특히 그렇다. 연인,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인간관계에 우리는 각각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누군가와의 교제에도 항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따르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위해 쏟는 노력만큼 그 사람에게서도 비슷한 수준의 보상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서로 오가는 감정과 노력이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감정과 무게가 서로 달라지는 순간 쉽게 실망하거나 상대방을 쉽게 실망시킬 수 있다. 이런 실망감은 슬픔이나 분노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는 감정이어서 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적당한 거리로 지내고 있던 친구와 단짝이 되고 싶은 마음이 앞서갔다고 치자. 그러면 상대방을 가장 친한 친구로 대하게 된다. 하지만 그 친구가 다른 마음이라는 걸 아는 순간 혼자 헤아릴 수 없는 실망을 느끼고는 내 진심을 몰라준다는 서운함에 미쳐버릴 지경이 된다. 조급한 마음에 친구에게 억지스럽고 과잉된 친절을 베풀어 보지만 오히려 더 큰 실망의 늪에 빠진다. 친구 또한 난처하고 혼란스러워한다.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높은 기대감을 경계해야 한다. 항상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상대방이 잘해주면 나 또한 상대방에게 진실한 선의로 보답해주면 된다.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냉담하면 굳이 애써 상대방의 환심을 살 필요가 없다. 관계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라는 뜻이 아니다. 상대방을 제대로 대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사람에게 덜 기대할 것, 내가 준 만큼 똑같이 받으려고 욕심내지 않을 것. 이 두 가지가 인간관계에서 실망하지 않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인간관계를 벗어난 다른 영역에서의 실망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다. 요즘 나는 실망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있다. 기대감이 생기면 겁을 내기보다는 충분히 기대하려고 한다. 기대를 걸어 잠그는 버릇 덕분에
실망을 덜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덜 행복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연스러운 감정을 막는 것에 쓰는 에너지는 결코 적지 않았다. 실망하는 삶이 두렵지만 기대 없는 삶도 두렵다. 기대가 보내는 행복 신호를 소중히 여기는 삶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자. 내가 아니면 누가 나를 챙겨줄까?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체크해보자. 퇴근 후 사람과 연락하는 횟수가 적다. 일상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몸이 아파도 귀찮아서 병원에 가지 않는다. 청소를 하지 않아서 방이 항상 지저분하다. 좋아하는 음식만 먹고 새로운 음식은 입에 대지 않는다. 언뜻 보면 게으른 사람의 특징 같지만 이것은 자기 자신을 방치하고 무시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인생에 열정이 결여되고 무기력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감정이 무뎌져서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려워진다. 이런 감정적 억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 오랫동안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 쉽지 않을 테지만 용기를 내보자. 친해지고 싶은 친구에게 말을 걸려면 용기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다. 어느 날 친구가 몹시 우울해하고 있는 걸 보았다고 치자. 힘들어하는 친구를 보면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공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지, 그냥 기분이 별로인 건지,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친구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도와주고 싶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그러지 못할까?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 왜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못할까? 나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에게 질문을 건네보자. 오늘 무엇이 나를 즐겁게 했는지 혹은 실망스럽게 했는지 물어보자. 누군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듯이 나와 대화하면 나의 감정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챙기는 첫 걸음이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가치관을 되도록 자주 상기해야 한다. 가치관을 되새겨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주장이 반드시 옳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되새김하다 보면 자신의 기호와 입장이 뚜렷해진다. 그렇게 되면 우리 내면의 평가 시스템을 단단히 만들 수 있으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선택하면서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다. 친구의 고민을 상담해주다 보면 부모님의 기대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 라거나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어 라는 등의 조언을 해준다. 친구를 이해하는 가치 판단에는 남의 시선이나 평가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조언들을 자신에게 하기는 힘들다. 아무래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부터는 친구한테 해주는 조언을 나 자신에게 해보자. 그 조언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친한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위로해주고 기분을 풀어주자. 당신은
친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친구를 괴롭힌 사람을 찾아가 혼쭐을 내주거나 괴팍한 상사를 마구 욕하며 친구 곁을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잘 위로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을 위로할 줄은 모른다. 마음이 힘이 들면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운동으로 땀을 빼면서 자신을 위로해보자.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내가 가장 잘 찾아낼 수 있다. 자신의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을 배우자. 나의 기분은 내가 잘 알아주어야 한다. 내가 아니면 누가 나를 챙기겠는가?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엉망진창인 것 같을 때 나를 챙겨줄 가장 따뜻한 친구는 나임을 기억하자.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동아시아 사람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개인의 이익만을 위하는 것보다는 단체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특별하다고 합니다. 그런 사회에서 살다 보니 저희들도 나 개인보다 단체에 대한 눈치를 많이 보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요. 모두 다 좋은데 우선 나를 한 번쯤은 먼저 생각해서 우리의 행복한 하루를 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모두 다 소중한 개인이니까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 다 행복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저녁에도 행복감을 느끼며 잠자리 드시기를 바라보며 저 책 읽는 소리도 물러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저녁 평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